우리 1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1번 분들의 현재 상황 한번 좀 볼게요. 우리 여러분들의 상황을 봤을 때는 되게 좀 갑작스럽게 멀어지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 자체가 너무 빠르게 시작됐고, 근데 그만큼 또 빠르게 가버린 느낌이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너무 운명적으로 느껴졌고, 나랑 취향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잘 통하고, 대화도 좀 잘 통한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관계가 우리 여러분들 손에서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사건처럼 회피형이 흔히들 구사하는 슬금슬금 거리를 뒀다가 갑자기 태도를 확 바꾸는 그런 느낌들의 상황들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은 여러분들 뜻대로 안 돌아갔고 결국 상대가 회피하고 무책임하게 털고 나간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억울하고 답답하고 약간 좀 분노스러운 마음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다음 카드에서 이제 킹 소드 카드가 뜨거든요. 이거는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고 냉철한 논리로 이제 상황을 정리하려는 사람이에요. 감정으로 무너지지도 않고 공감 능력도 거의 없어요. 회피형이 여기서 진화를 하면 이 킹소드가 되거든요. 우리에게 서로 안 좋은 관계 같아. 우린 그냥 서로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바빠서 너를 챙겨주지 못할 것 같아. 우린 서로 그냥 너무 다른 것 같아. 너 이제 별로 안 좋아졌어. 넌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제일 중요해. 이런 말들을 하면서 끝났을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은 아무것도 감당할 생각이 없었고 그냥 안고 가기 싫어서 빠졌다고 보여져요. 이 사람은 본인의 감정을 제대로 얘기하지도 않고 끝날 당시에 뭔가 절절한 설명을 하지 않고 끝났던 느낌이 있거든요. 그냥 갑자기 여러분더러 일방적으로 정리를 강요했던 느낌이 보여지기도 하네요. 진짜로 이 사람이 좀 잠수를 탔나 싶기도 하고. 참. 이제 이 사람은 감정은 없지만 논리는 이제 완벽했던 것 같아요. 감정만은 피해가고 상황 정리는 본인의 식으로 깔끔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 마음 정리할 거 다 미리부터 정리를 해놓고 그냥 갑자기 몸만 쏙 빠져나간 느낌이 들어요. 자, 이 다음 카드에서 이제 킹 펜타클 카드가 뜨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처음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좀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좀 결혼까지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느꼈던 어떤 좀 책임감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실제로는 본인 중심이에요. 정말 좀 본인 중심의 안정만 추구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카드는, 이 킹 펜타클은 책임감이 있어 보이지만 본질은 자기 바운더리 밖으로 안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즉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너는 거기에 침범하지 마. 너는 내 선에 침범하지 마.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이 사람이라면 그래도 안전할 거야. 이 사람이라면 그래도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사람은 본인의 질서나 본인의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감정적인 교류는 시도조차 안 했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두 분은 어쩌면 만나면서도 그렇게 깊은 대화까지 하지 않으셨던 모습도 있어 보이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은 계속 이 사람의 선을 침범하려고 했고 벽을 두드렸고 근데 이 사람은 혼자 이제 은큼하게 잠가버린 거죠. 네, 아유. 이 황제 카드는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내 방식이 맞고 감정은 통제해야 되고 싫으면 네가 맞춰. 싫으면 네가 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계 안에서 본인의 감정이나 본인의 예민함, 어떤 불안정성, 이런 걸 절대 드러내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뭐라도 얘기를 하면 그걸 약간 좀 과민 반응 취급을 했을 수도 있어요. 되려 여러분들의 감정을 좀 이상하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가면 갈수록 뭔가 좀 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되게 갑에서 을로 전환되었던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계속 좀 조심하고 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맞추고 불편하게 하지 말아야지 하다가 여러분들의 감정은 다 묻혔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별할 때도 이 사람이 선언을 하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을 가능성이 커요. 말 그대로 갑과 을이 좀 명확하던 관계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은 무너졌는데도 이 사람은 흔들림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좀 분하고 허무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속마음, 지금 속마음 뭘지 그거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 어쩌면 유년 시절에 또는 과거 연애 경험에 있어서 다친 적이 있고 어떤 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 감정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문을 더 세게 잠그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문 앞에 서서 상대방을 의심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죠. 여러분들 포함.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줄까? 나한테 상처를 줄까? 결국 떠날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좀 경계를 하는 사람 같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불신이 깔려있고, 사람을 안 믿고 사람은 원래 바뀌지 않는다라는 어떤 불신이 있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가가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본인을 실망시킬 거라는 사람으로 보고, 그래 놓고는 좀 조용히 벽을 세우고 피할 느낌이거든요. 결국에는 자기 혼자서 이제 굴 속에 숨어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은 밖에서 두드리다가 지치는 거죠. 자, 이제 다음 카드에서 세븐 소드 카드가 떴어요. 뭔가 지금 이 사람 머릿속은 이래요. 다 끝났잖아. 더 이상 건드리지 말자. 다시 마주치면 감정이 복잡해지고 괜히 피곤해질 것 같아. 아직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미련도 있고 경계심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좀 상처받기 싫은 어떤 같은 방어심이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한테 다시 마음을 보이면 또 너무 깊어질 것 같아서, 그러면 헤어지면 다시 못 헤어나올 것 같아서, 또 피곤해질 것 같아서 좀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이미 많이 쌓일 만큼 쌓였고 그걸 건드리기 싫다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벽을 세운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의 속마음은 딱 이런 느낌이에요. 아, 너한테 미안한 것도 많고 약간 어떤 죄책감도 느끼기는 해. 내가 좀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어. 내가 너한테 솔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좀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시 마주쳐서 얘기할 일은 지금은 없었으면 좋겠어. 지금은 조금 숨고 싶어. 감정이 완전히 없는 게 아니라 꺼내면 귀찮아진다. 괜히 좀 무거워진다. 내가 책임질 일이 늘어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애써 좀 무시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분명히 염탐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커요. 실제로 뭐 몰래 스토리를 보고 있거나 프로필 사진들 이런 걸 보고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관계에서 억울할 거라는 사실도 알고 뭔가 좀 말하고 싶어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자기가 감당할 그런 책임감이 지금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느낌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을 떠올리면 그때도 내가 너한테 상처를 많이 주긴 했지, 이런 인식은 있을 수도 있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굉장히 좀 비겁한 놈입니다. 너무 비겁해요.
여러분들한테 그걸 말할 용기는 없어요. 그냥 여전히 좀 피하는 거죠. 아휴, 아휴, 왜 살지? 자, 이 다음 카드에서 이제 타워 카드가 떠요. 이 사람은요, 지금 뭔가 좀 큰 환경적인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쩌면 지금 이 사람의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큰 충격을 받았던 느낌도 있어 보이기도 해요. 이미 한 번쯤 무너졌던 경험에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여러분과의 일이든 간에 본인의 일적인 문제든 간에 아니면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정리한 방식이든 간에 그때는 진짜 내가 감정적으로 많이 버거웠고 내가 다시 그런 상태가 되면 진짜 못 버틸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이제 회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렴풋이 속으로는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본인이 좀 잘못을 했다. 본인이 그냥 너무 도망가기만 했다. 본인이 좀 너무 비겁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지금 책임질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덮고 살아가는 상태예요. 그냥 약간 무너진 자리 위에 콘크리트만 부어놓은 상태죠.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한 척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좀 불타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조차 지금 묻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는지 그거 한번 좀 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떠올릴 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감정이 크게 있었고 그게 진짜였다고 스스로 인정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나이트는 감정을 전달하긴 해도 책임지지는 않아요. 그때 너한테 마음이 있었어. 너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도 알았어. 지금도 자꾸 생각이 나. 너만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없을 거라고 알고 있기도 하고 너만큼 내 이상형에 부합했던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다시 다가가는 건 너무 무서워. 이 사람 너무 개 쫄보 같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기억이었고 너 감정도 너무 고맙고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 이 애매하고 소심한 찌질한 남자죠. 뭐 여자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은. 감정은 남아있지만 움직이진 않아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지금도 한 번씩 여러분들을 슬쩍슬쩍씩 떠올려요. 여러분들이 뭐 SNS라도 올리거나 프사를 올리면 슬쩍 봐요. 안 본 척 하면서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고 왔는지 본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생각들이 한 번씩 자꾸 스쳐간대요. 근데 절대 물어보진 않아요. 그걸 물어보는 순간 본인의 감정도 들통나게 되니까. 네. 보고는 싶은데 들키긴 싫은 그런 좀 음흉한 분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게 좀 생각도 많고 예리하고 자꾸 뭔가 좀 궁금해하는 사람? 약간 좀 뭔가 물어보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처음에는 그게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을 수도 있대요. 뭔가 좀 똑똑하고 직설적이고 본인에 비해서 좀 열정적이고 다툴 때도 좀 화끈하게 말을 하고 열정적이고 그런 좀 약간 남녀가 바뀐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 사람이 관계가 깊어지면 질수록 본인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통제받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그런 척해도 굉장히 좀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구속받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거든요. 너무 알려고 한다. 너무 나한테 확인받으려고 한다. 너무 나를 좀 통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느꼈던 부분도 있는 걸로 보여져요. 뭔가 좀 부담감으로 점점 더 바뀌었던 느낌도 있기는 하네요. 근데 이 다음 카드에서 이제 운명의 수레바퀴가 떠요. 너무 너는 좋은 사람이었고 좋은 관계였고 우리는 오래 갈 수 있을 만한 관계였는데 타이밍이 정말 안 좋았어. 참.
두 분 사이에는 어떤 좀 해결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문제나 상황적인 문제들이 있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본인이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치긴 했는데 약간 좀 타이밍 탓으로 넘겨버리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이건 미련이 없어서가 아니거든요. 미련은 분명히 남아있는데 감정적으로 책임지기 싫어서 타이밍 탓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약간 좀 회의적인 사람 같아요. 그리고 한 번 헤어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뭔가 그거를 되돌리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약간 좀 융통성이 없고 좀 고지식한 면모도 있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내가 뭐를 바꿨다고 될 일은 아니었어. 인연 같았지만 이것 또한 지나가겠지. 우리가 인연이라면 다시 만나겠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느낌도 있어 보이네요. 네. 참, 이 사람이, 너무 찌질하네요. 이 사람이 만약 남자라면 정말 진짜 하남자에 가까워요. 그, 에스트로겐이 좀 많은 애견남이라고 하죠. 요즘 단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애견남 같아요. 정말 좀 수동적이고, 오히려 우리 여러분들이 더더욱 좀 테토녀 같은? 테스토스테론이 많을 것 같은? 그런 분들로 보여지네요. 좀 더 상남자답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여요. 아휴. 그러면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 한번 좀 뽑아볼게요. 속마음 카드. 무슨 말을 하는지. I know I was a distraction from your pain. 혹시 우리 여러분들도 이 사람을 만날 당시에 뭔가 좀 미련이 있었던 상대가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좀 이용을 당했나? 그러니까 본인이 이용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좀 이상해요. 정신세계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느낄 만한 일이 있었는지 하나 좀 튀어나왔네요. I want you. 너를 원한대요. 여러분들을 원한다고 말을 하네요. I regret lying to you. 여러분들한테 좀 거짓말을 한 게 있어요. 뭔가 좀 솔직하지 못한 게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아니면 이게 제너럴이다 보니까 입장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이 사람에게 솔직하지 못한 게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또는 쌍방일 수도 있겠죠. You came closer than anyone. 여러분들이 본인한테 그 누구보다도 더 가까이 다가와줬던 사람이래요. 더 먼저 좀 손을 많이 들어줬었고 더 본인을 많이 사랑해줬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좀 본인의 첫사랑처럼 생각을 하는 느낌도 있어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회피형이라고 했잖아요. 회피형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가까워지려고 하면 도망가는 족속들이에요. 너무 그 거리감이 부담스러운 거죠. I wish I could share my good news with you. 이 사람이 좀 뭔가 지금 좀 좋은 소식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좀 축하받을 만한 소식이 있나 싶기도 해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하고 싶대요. I wish I could take back my words. 내가 했던 말들 되돌리고 싶어. 내가 그런 말들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을 하고 미련을 가지고 본인의 언행들 이런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느낌이 크네요. I lost myself for a little while.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충동적으로 행동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 보여요. 뭔가 좀 본인이 욱했던 부분들, 충동적으로 말을 했던 부분들, 싸가지 없이 했던 부분들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I hope that you can forgive me one day. 본인을 좀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본인을 좀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참 무슨 자신감이지? The timing wasn't right for us. 타이밍이 안 맞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이고. 이 사람 회피형 특유의 그런 방어 기제예요. 본인이 그냥 좀 책임지기 싫어서 도망친 거면서 타이밍 탓을 하고 있죠. 이 비겁한 뱀 같은 분이죠, 아주. 잠깐만요, 또.
I am afraid to contact you. 너한테 연락하는 게 무서워. 너가 어떤 반응을 할지, 너가 나를 내치지는 않을지, 너가 나한테 괜히 좀 날선 말들을 하지 않을지 괜히 좀 무서워. 그런 좀 무서운 감정들이 있네요. 이 개쫄보식. 진짜 심각하네요, 이 사람. 왜 이렇게 찌질한 사람을 만나시나요, 여러분들? 이 사람 왜 살지? I'm so attracted to you.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좀 매력적이래요. 여전히 좀 멋있고 아름답고 외적으로 심지어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대요. 심지어 뭔가 성형을 했는지 더 예쁘다고 느끼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참. 이 하남자분의 속마음 잘 읽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것도 볼게요. 궁극적으로 뭘 어떻게 하고 싶니? 이 사람은요, 현실에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한 발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니래요. 여러분들과의 일, 추억들, 감정들, 이런 거를 본인 혼자서 이 집에서 머릿속에서만 복기를 하고 있어요. 그땐 내가 그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가 나를 과연 이해하긴 했을까? 이런 식으로 혼자 좀 반성 비슷한 걸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러면 뭐 하나요? 문제는 혼자만의 공간에서만 그 감정을 소비하는 거예요. 실제로 너한테 연락할 용기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참. 이 다음 카드에서 이제 에이스소드 카드가 뜨거든요. 이 상황을 바꾸고는 싶지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좀 무기력해. 이러면서 그냥 좀 방구석에 가만히 누워있는 느낌이 들어요. 참. 너는 어차피 나를 받아주지 않겠지. 지금 와서 내가 뭐라고 해봤자 다시 상처 주는 일만 생기겠지. 이러면서 스스로가 만든 감정의 감옥 속에서 못 나가가는 중이에요. 이 찐따 같은 분. 자, 이 뒤에 스타 카드가 떠요, 그래도.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어떤 희망의 티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들의 좋은 사람 또는 특별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현실에서는 안 움직이고 용기도 없고 그냥 배나 벅벅 긁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마주친다면 이런 희망을 갖고는 있어요. 배를 벅벅 긁으면서. 그렇다고 아무런 노력은 하지 않아요. 그냥 그래도 우리 여러분들이 힘들 때 굉장히 좀 떠올릴 수 있을 만한 존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감정은 있는데 움직이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도 언젠가는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막연한 희망은 품고 있네요. 혼자서 이제 영화를 찍고 있죠. 이 비겁한 놈. 그럼 이 사람과의 관계 흐름이 어떻게 될지 그것도 한번 좀 볼게요. 관계 흐름.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3개월 차. 네, 3개월 차에는 다시 어떤 연락이 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때는 특히 두 분이서 마주치게 되거나 만나게 되는 흐름도 있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좀 우연하게 여러 명의 겹친들과의 자리가 마련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무튼 두 분은 좀 3개월 차까지는 기다리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이걸 좀 따지셔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 사람이 내 청춘을 바칠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과연 이 사람이 차은우만큼 잘생긴 사람일까? 네, 콩깍지 같은 거 다 벗어 던지시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차은우만큼 가치가 있는가? 만약 이분이 차은우라면 여러분들 꼭 가서 바짓가랑이 붙들고 잡으세요. 네, 꼭 그러셔야 합니다. 네, 차은우라면 일생일대의 기회거든요.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예요. 그래서
차은우라면 반드시 잡으시되 그냥 평범한 지나가는 1인 감자다, 그냥 돌덩이다 라고 한다면 자, 버리십시오. 네, 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어떨 땐 놓을 줄 아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어쨌든 이 사람은 지금 미련이 절절하긴 하고 연락도 한 3개월 차에는 오긴 할 거예요. 하지만 너무 좀 오래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좀 이 사람을 잘라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도저히 잘라내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을 기다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조만간 우리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재력이 있고 훨씬 더 멋있는 뉴페가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여기 그림만 보셔도 아시겠죠? 다이아몬드 반지, 네, 다이아몬드 반지를 줄 만한 어떤 재력의 이성이 나타난대요. 그런 사람을 만나세요. 뭐타로 이런 하등 쓸모도 없는 이런 사람을 만나실까요? 아휴, 참. 자, 차라리 바퀴벌레가 더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바퀴벌레는 알을 낳을 수 있기라도 하지. 자, 그러면 그래도 제가 할 일이 있으니 이분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한번 찝어드려 볼게요. 7, 0, 1, 6.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에 연락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제 리딩은 여기서 마치고, 제 리딩이 좀 재미있으셨고 좀 활력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20개가 넘고요.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시면 저한테 직접 댓글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 좋은 컨텐츠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네,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상담,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네, 카톡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잘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최소 좋아요랑 구독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2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우선 우리 2번 분들의 현재 상황 한번 좀 볼게요. 뭔가 끝날 당시에 우리 여러분들도 약간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이 이별이 갑작스러웠고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나름대로 우리 여러분들의 직감으로는 느껴졌을 것 같아요. 뭔가 좀 잘못되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을 것 같거든요. 계속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좀 반복되던 갈등이나 어떤 문제들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도 끝으로 가면 갈수록 좀 알고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믿고 싶진 않았고 말을 꺼내면 아예 관계가 단절되거나 무너질까봐 입을 닫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둘 다 이제 말을 안 하고 이렇게 갑자기 좀 조용히 멀어진 느낌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뭔가 끝나면서도 굉장히 좀 비겁하게 회피식으로 끝난 느낌이 있거든요. 뭔가 설명도 딱히 많이 안 하고 대화도 딱히 많이 안 하고 뭔가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는다던가 그런 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자기 마음이 식었다고 해버렸거나 아니면 그냥 뭐 이성적인 매력이 안 느껴진다, 우리 둘은 안 맞다, 내가 너무 바빠서 못 챙겨줄 것 같다, 이런 말들로 끝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되게 허무했을 것 같아요. 이게 끝인가? 진짜 이렇게 끝내버린다고? 나 혼자만 연애를 했나? 나 혼자만 좋아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떤 분노랑 배신감까지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러면서 그 상황 자체를 많이 분석하셨을 것 같거든요. 내가 그때 조금만 한 번만 더 참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그 사람을 더 이해해줬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잘 만나고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조금 어떤 자책적인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완전히 이 사람을 잊게 해줄 만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는데, 뭐 어쩌다가 한번 소개팅을 받아보거나 어쩌다가 한번 다른 사람을 만나봐도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고 되려 이 사람 생각만 자꾸 나는 결과만 발생해서 좀 더 오히려 무기력해졌을 것 같아요. 지금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도 다 좀 시원찮고 약간 좀 똥파리 같은 애들만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좀 비겁한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별의 책임을 다 전가한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이 감정을,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미 끝난 걸 알매도 불구하고 꽉 붙잡고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집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죠. 뭔가 이 사람을 잊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있고, 그냥 꼭 쥔 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줬던 어떤 말들, 물건들, 행동들, 뭐 이런 것들도 하나라도 남겨서 이게 뭔 의미였을까 이러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느낌도 보여지네요. 다음 카드에서 이제 데빌 카드가 떠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이 관계에 좀 중독되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감정적으로는 끝났다고 해도 머리는 아직 못 나온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이 감정적으로 어떤 불안정함으로 자극을 줬고 여러분들은 그거에 크게 끌렸던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은 정말 좀 마약 같은 어떤 좀 엿 같은 관계였던 것 같아요.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던 것 같거든요. 내가 한 발짝 가까이 가려고 하면 그 사람은 자꾸 좀 멀어지려고 하고, 그렇다고 내가 포기하고 도망치려고 하면 이 사람은 쫓아와서 나를 계속 좀 붙잡고, 이런 패턴들이 많이 반복됐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참 회피형으로 보여지거든요. 회피형 것들이 주는 그 밀당이나 어떤 애매한 태도, 어떤 거절당했다는 느낌들, 이런 게 자꾸 여러분들한테는 거꾸로 좀 강한 인상을 남겨서 지금도 우리 여러분들은 근데 걔가 진짜 나 진짜 싫어했을까? 그냥 좋아했는데 상황적으로 멀어진 게 아닐까? 이런 생각 회로에 갇혀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줬던 어떤 감정 상태에 중독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잡고 있는 거죠. 안 좋은 건 아는데 못 놓겠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그 사람한테 좀 사과를 받고 싶고 해명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 보여요. 그때 왜 그랬는지 말이라도 해봐. 이런 거. 이런 오해라도 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 보이네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속마음 뭘지 한번 좀 볼게요. 이 사람의 속마음. 우선 에이스소드가 떴네요. 이 사람은요,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자주. 근데 그 생각들이 전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지금 연락하면 뭔가 좀 어색할 거야. 내가 상처를 줘버렸고 내가 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내가 연락을 할 자격이 없을 것 같아. 지금 괜히 너를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다시 다가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결혼까지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진짜 좀 진실된 관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감정의 감옥을 만들고 그 안에서 스스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이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본인이 움직일 수 있고 본인이 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움직여야만 이 관계가 다시 재생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본인이 이제 책임을 회피 중인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은 감춰져 있는 채. 그게 핵심이죠. 이 황제 카드가 중간에 튀어났다는 건 이 사람이 본인 감정 컨트롤에 좀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힘을 되게 잘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본인의 쫀심에 어긋난다. 본인만의 어떤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은 내 생활이 더 중요해.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내가 지고 들어가는 거야. 내가 약해 보일 수 있잖아. 그냥 이 관계는 이렇게 정리됐어야 해. 이런 식으로 자기 딴에서는 되게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정리를 했다고 착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감정적인 책임을 지기 싫어서 이제 고개를 돌리는 거죠. 아주 좀 비겁한 미친놈이죠. 참, 이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어요. 내가 감정적으로 얽히면 감당하기 좀 힘들 것 같은 사람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뭐 이거는 칭찬이죠. 감정이 그만큼 깊었다는 거니까. 아이고, 이 카드 보이시죠? 이 고집스러운 이 뭐야, 두꺼비 같은 표정 보이시죠? 두꺼비 같은 놈. 자, 이 다음 카드에서 이제 심판 카드가 떠요.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중에는 다시 생각해보고 싶다. 그때 우리가 끝낼 수밖에 없었던 게 과연 전부였을까? 다시 시간을 좀 되돌리고 싶다. 라는 감정이 아직 있기도 해요. 이 심판 카드는 과거 관계에 대한 재검토를 뜻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아직도 나를 생각할까? 혹시 내가 연락하면 너무 늦은 걸까? 이런 상상은 이제 본인의 머리 안에서만 돌아가고 있어요. 아휴, 근데 이게 행동하겠다는 의지는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에서만 이제 빙빙 회전 중이라는 거죠. 아휴, 참. 평생 생각만 하다가 죽을 분 같아요, 이분은. 자, 이 다음 카드 이제 에이스링 카드가 떴어요. 이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만약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전보다 더 단단하고 현실적인 방식으로 하고 싶다. 전에 그 불안정했던, 전에 그 갈등이 잦았던 상태보다 좀 더 단단한 상태로 너랑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 펜타클 링은, 에이스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기반을 다져서 시작하는 행태예요. 그러니까 만약 다시 만난다면 감정보다는 안정감 중심으로 다시 접근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느낌이에요. 진짜 좀 놀라운 건요. 이 사람 정신적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연결될 가능성을 상상해보고는 있어요. 근데 그 상상이 행동으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그냥 이 사람의 망상, 공상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 회피형의 특성상 그 공상 안에서 오래 놀 수 있어요. 실행은 안 하고 상상으로 이제 감정을 소비하면서 본인이 좀 자기 연민에 젖은 거죠. 아휴, 왜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진 생쥐 같은 느낌인지. 아이고야. 이 사람 너무 답답한데. 자, 그럼 이 사람이 결국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것도 한번 좀 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놓은 건 아니래요. 지금도 여러분들과의 가능성을 하나의 루트로 마음속에 저장 중이라고 보여져요. 근데 문제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되게 좀 우유부단한 면이 있거든요. 아휴, 이 카드의 포지션은 늘 그래요. 여기서 저기까지 갈 수는 있어. 근데 움직이기에는 아직 나한테 리스크가 있어. 이렇게 좀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미친 듯이 두들겨 보는 느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여러분들과의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그거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계획이 아니라 머릿속 지도에만 있는 어떤 좀 노선표 같은 느낌이거든요. 현실에서는 멍하니 지도만 들여다보고 있죠. 그 다음 카드에서 이제 에잇 플루트 카드가 떴는데 이건 감정이 식어서 떠난 게 아니라 감정이 있음에도 거리를 두고 있는 카드예요. 왜 떠났는지 딱히 말을 안 했을 가능성도 높고 뭐 실제로 좀 잠수를 탔나 싶기도 해요. 지금도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하지만 내가 그 감정을 다 받아줄 상태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나대로 내 감정을 정리하고 있고 내 상황을 돌보고 있어. 라면서 이제 대표적인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죠. 이 비겁한 놈. 그리고 심지어 이 카드는 자기 감정도 완전히 모르겠는 상태에서 떠난 거라서 지금도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감정적인 결론을 못 냈을 가능성이 커요.
그냥 좀 혼자서 눈물을 흘려대면서 질질 짜면서 이제 베개님만 적시고 있어요. 아휴. 다음 카드 이제 에이스컵 카드가 떠요. 참 애잔해요. 이 사람이 참 애잔하네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되게 본인한테 특별한 사람이었고 거의 무슨 첫사랑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감정은 남아있고 여러분들을 향한 애정이 식지도 않았고 그 사람이 자기 감정을 떠올릴 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래요. 근데 문제는 그게 행동으로 전환되지를 않아요. 그냥 감정만 있어요. 뭔가 이놈은 나는 널 사랑해 라는 말, 결혼하자 이런 말은 너무 잘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만나자, 사귀자 이런 좀 결정적인 한 방은 없을 것 같아요. 아휴, 한마디로 굉장히 좀 비겁한 놈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말만 굉장히 번지르르 해요. 말로는 진짜 별도 다, 달도 다 따줄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근데 실제 행동을 한번 보세요. 과연 실제 행동은 헌신적인가? 과연 실제 행동은 나한테 뭐를 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 거의 이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좀 보이스피싱범과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저번에도 제가 어떤 영상에서 말을 했듯이 그 보이스피싱범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나요? 고객님, 돈을 벌 아주 좀 중요한 기회가 생겼습니다. 고객님, 제가 수천만 원 대출 무이자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보이스피싱범들은. 근데 그래 놓고서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의 돈을 들고 튀죠. 똑같아요.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처음에는 분명히 이런 말도 했을 거예요. 결혼하자. 나는 너 진짜 사랑한다. 너 같은 여자 처음이다. 너 너무 예쁘다. 너 같은 사랑, 이런 감정 처음 느껴본다. 이런 온갖 사탕 발린 개소리들을 많이 해댔을 거예요. 근데 끝날 때 되니까 되게 좀 싸해지고 동태눈깔 되고 그냥 여러분들을 버린 채 갑자기 좀 빤스런을 쳤을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의 돈을 들고 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감정을 들고 혼자서 튀어버린 거죠. 아휴, 왜 살지? 이거는 어디 신고할 데도 없네요. 경찰에 신고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 사람의 속마음 카드 한번 좀 뽑아볼게요. 어쩔 수 없으니까. I don't want to be contacted right now. I wish to be left alone. 이 회피형의 그 정석 같은 속마음이 떠오르잖아요, 지금? 보이시죠? 자기를 지금 조금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지금은 부재 중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안 받고 있거나 차단을 해놓은 상태일 수도 있겠고 뭔 말을 해도 묵묵부답일 수도 있어요. I feel overwhelmed. I am drowning in my own thoughts. 야, 이 사람 생각이 무슨 이렇게 많아요? 생각에 잠식될 것 같아. 생각에 그냥 죽고 있어요. 그냥 생각으로 본인 인생을 생각만 하다가 끝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생각만 하다 죽겠네요. 아휴, 생각이. No one else makes me feel the way you do, but I'll take it to the grave before I tell you.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도 본인한테 이렇게 좀 감정적인 자극이 되었던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 누구를 만났어도 여러분들만큼 강렬하고 여러분들만큼 좋은 사람, 여러분들만큼 본인의 감정을 뒤흔드는 사람이 처음이었대요. 그러나 이거를 지금 얘기해봤자 뭐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본인의 쫀심이, 고집이 무엇보다 너무 중요해서 그걸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진짜. I pushed you away because I do not want the responsibility. 책임감이 참 없네요, 이 사람. 여러분들을 밀어냈대요. 근데 밀어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책임을 지기 싫어서. 본인이 더 가까워지거나 더 여러분들과 깊게 빠지게 되면 본인이 점점 더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싫었대요. 이 쪼다 같은. I know what you may not feel for me as I feel for you. 너랑 내 감정이 많이 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I feel unworthy of having love in my life. I feel miserable and lost. 지금은 자기의 인생에서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대요. 지금 어쩌면 사랑보다는 다른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좀 괴롭고 외롭대요. My mask keeps me safe. I need to fake my feelings. 지금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정이 없는 척, 관심이 없는 척, 괜히 좀 잘 사는 척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본인의 감정을 숨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대요. 왜 그렇게 살까?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아휴. We are living two separate lives. 약간 이런 체념한 마음도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지금 멀어졌잖아. 우리는 어차피 지금 각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 뭐라 하니?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근데 이 사람 제3자 있어요? I have things going on in my life that require my full attention. 아니면 제3의 문제들, 금전적인 문제, 상황적인 문제,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어쩌면 이 사람에게 제3자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네요. 아휴.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계속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좀 은근한 바람기가 있는 놈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람과의 흐름 어떻게 될지 그거 한번 좀 볼게요. 제 바람과는 다르게 두 분은 만나게 되실 것 같기는 해요. 아휴, 이놈, 짜증.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참. 근데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한 5주차 또는 6주차, 이때는 한 번씩 연락이 오거나 맞닿을 그런 느낌도 보여지네요. 이때 만약에 좀 늦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5개월, 6개월까지도 기다려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카드에서 이제 부활의 카드가 뜨긴 하거든요. 특히나 5개월 차가 가장 좀 가능성이 높기는 하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연락이 오게 되는 날짜도 한번 찝어드려 볼게요. 우선 5, 4, 0, 9 네, 이런 게 들어간 날짜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도 한번 제가 뽑아드려 보긴 하겠습니다. 자, 레드 플래그 카드가 떴어요. 레드 플래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경고를 뜻해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등 쓸모가 없어요. 차라리 저희 집 강아지가 훨씬 더 쓸모가 있을 것 같거든요. 차라리 고양이가 훨씬 더 이 사람에 비해서 귀엽고 내 마음을 달래주고 돈도 많이 안 들고 쪼잔하지도 않고 이놈처럼 계산적이지도 않고 차라리 고양이나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휴, 참. 이 사람은요,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좀 평판이 좋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이 사람을 평가하기로는 이 사람 참 괜찮지. 이런 사람 또 어딨냐. 야, 네가 복받았다. 네가 참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남들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빌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실제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한 회피형에다가 음흉하고 음침하고 계산적이고 쪼잔한 놈이에요. 네, 그래서 굳이 만나셔야 될까 싶기는 해요, 저는. 아휴. 그래도 굳이 만나셔야겠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다시 연락이 온다면 여러분들이 이 관계에서 좀 주도권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을 당당히 얘기를 하시고 이 사람의 페이스에 휘말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재회를 결정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분은요 좀 심각한 금쪽이에요. 오은영 박사님의 연구소에 가도 오은영 박사님이 이분은 좀 회생 불가입니다. 차라리 강영욱 훈련사에게 데려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여러분들 보고 좀 사망 판정을 내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이런 썩은 동아줄을 붙잡지 마시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제 리딩이 좀 재밌었고 활력이 되셨다면 네,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20개가 넘고요.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시면 저한테 직접 댓글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 좋은 컨텐츠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네, 카톡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최소 좋아요랑 구독은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3번 분들 리딩 시작해 볼게요. 우선 우리 3번 분들의 현재 상황 한번 좀 볼게요. 우리 3번 분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좀 쿨한 척, 그러니까 괜찮아, 이미 나는 다 정리했어, 이런 느낌으로 지내고 계신 것 같아요. 뭔가 스스로를 좀 방어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내가 힘들다는 거,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거를 들키고 싶지 않아 하고 이런 면이 있어 보여요. 내가 지금 행복해 보이면 과연 걔가 조금이라도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요. 뭔가 진심으로 괜찮아진 게 아니라 뭔가 괜찮아 보이는 연기를 진심처럼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쩌면 우리 3번 분들도 자존심이 굉장히 좀 세신 분들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을 알리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은 약간 이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아무 일 없던 시점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러면서 좀 과거를 반추해보고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사랑받고 싶고 다시 가볍고 편하게 웃고 떠들던 사이, 같이 그렇게 좀 친구처럼 티키타카 잘 되던 사이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두 분께서는 장난도 서로 많이 잘 치고 되게 좀 친구처럼 연애하셨던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은 아직 뭔가 끝을 받아들이지 못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헤어질 그 당시에 뭔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듯이 그냥 딱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사실상 우리 여러분들 안에는 두 개의 감정이 동시에 작동 중이에요. 걔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진짜 괘씸해. 진짜 왜 그렇게 사냐? 진짜 한 대 좁히고 싶다. 돌아오기만 해봐, 내가 진짜 쌍욕 날려줄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근데 너무 그립다.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두 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한마디로 약간 좀 증오라고 보여져요. 애증의 감정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애증이라는 게 애정과 증오예요. 두 개의 감정이 같이 있는 거죠. 계속 그런 과거의 좀 이유를 파고들고 있어 보여요. 왜 그렇게 끝났는지, 내가 혹시라도 뭔가를 좀 잘못했는지, 걔가 나를 진짜 사랑하긴 했는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밤마다 돌려보고 있거든요. 그때 좋았던 감정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은, 두 잔은 아직 남아있는데, 이 쏟아진 세 잔만 보고 있다고 보여져요. 네. 이 다음 카드에서 이제 저지먼트 카드가 떠요. 아직도 뭔가 우리 여러분은 스스로 좀 희망 고문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뭔가 아직 좀 안 끝난 것 같은데 나중이라도 다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좀 스스로를 희망 고문하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좀 가망이 없고 연락이 오지 않을 걸 안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은 감정에 굉장히 좀 솔직했었고, 상대방에 비해서 굉장히 좀 용감했었고, 표현도 더 적극적으로 잘했었고, 근데 기다렸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 심리가 아직 남아있어서 이 사람을 정리하지 못하는 느낌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진심들이 다 무시당한 느낌이라서 더더욱 정리를 못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두 분은 제대로 된 끝맺음 없이 좀 되게 허무하게 끝났던 느낌도 있거든요. 그냥 진짜 말 한마디로 끝났거나 아니면 뭐 진짜 뭐 잠수 이별, 문자 이별, 통보 이별식으로 당했던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뭔가 제대로 된 그런 마침표가 없었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이 사람의 속마음 뭘지 그 부분도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은요, 본인이 이 관계에서 좀 잘못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뭔가 본인이 다 망쳐버렸다. 여기 밑에도 I fucked up 이라는 카드가 뜨죠. 내가 다 잘못을 했다. 너한테 좀 미안할 만한 사건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끝내고 나서 꽤 무거운 감정들이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걸 제대로 마주치지는 못하고 있고 지나간 일로만 밀어붙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상처를 줬던 것 같기는 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우리 둘을 위한 일이었어. 지금 돌이켜도 어쩔 수 없잖아. 이러면서 좀 전형적인 하남자 같은, 하여자 같은 그런 후회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회를 하되 감정적으로는 책임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미련은 있어요. 근데 그 감정이 지금 뭘 해야겠다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 내가 진짜 병신이었지. 이런 좀 자기 회상물로만 소모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이 약간 좀 자기 연민에 좀 빠져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피해자야. 너도 나한테 좀 잘못했었잖아. 나만 잘못했어. 근데 너도 잘못했잖아. 이러면서 진짜 전형적인 쪼다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다음 카드에 이제 쓰리소드 카드가 떠요. 이거는 그냥 좀 속에 피멍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의 일이 이 사람한테도 진짜로 아팠던 게 맞대요. 근데 이거를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 본인의 쫀심이 정말 좀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거를 굽히기가 죽기보다 싫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감정이 없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감정이 너무 많아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안에는 이렇게 있어요. 나는 감정을 표현하면 항상 내가 다 망쳐버려. 항상 내가 다 욱해버려. 내가 상처 준 것도 맞지만 솔직히 나도 힘들었어. 이런 식으로 좀 자기 합리화 중인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이 사람 아무 생각 없나? 이 사람 뭔가 좀 대가리 꽃밭인가 싶은데 실제로는 밤에 굉장히 좀 생각이 터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 감정을 말로 꺼내면 내 쫀심이 바닥난다. 내 세계가 무너진다. 내 질서가 무너진다. 이렇게 믿고 있죠. 아휴. 그 다음 카드에서 이제 나이트링 카드가 떠요. 정말 좀 한숨부터 나오네요. 왜냐하면 진짜 감정은 분명히 있는 사람이 움직이질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이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 굉장히 좀 잘 지내는 것 같고 일에 집중하고 있고 바쁘고 되게 좀 현실적인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뭔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그러니까 집안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실제로 본인이 장남이거나 바쁜 상황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실제로는 감정이 감정대로 굉장히 좀 넘치고 있는데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스스로 좀 최면을 걸고 있어요. 되게 좀 뇌에 힘을 잘 주는 사람 같아요. 되게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카드는요, 느리게 생각하고 되게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지만 감정적으로는 깊이 파이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자주. 하지만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지금 내가 움직이면 무너질 것 같아. 가만히 있는 게 안전해. 이런 개쫄보 찐따 같은 마음이 있어요. 에휴. 이 다음 카드 이제 교황 카드가 뜨죠. 이 사람한테 관계는요, 본인만의 질서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작정이 아니라 본인만의 기준과 규칙 아래에 통제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뭔가 예상 밖으로, 생각 밖으로 너무 이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깊이 들어와 버렸고, 이 사람은 그 깊이에 맞는 어떤 정리 방식이 없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무너졌고, 그래서 회피를 했대요. 지금 이 사람의 무의식 속에는 이런 게 박혀 있어요. 너는 분명히 누구보다도 나한테 진심이었고, 나한테 굉장히 좀 잘해줬었고, 너랑 사귀면, 또는 너랑 이대로 더 쭉 오래 가다 보면, 진짜 내가 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았어. 진짜 내가 너랑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았어.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솔직히 결혼이라는 문제들을 생각했을 때는 한시라도 너를 빨리 놔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 왜냐? 나는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 나는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무서워. 지금 나는 내 생활도 힘든데 그리고 관계를 이어가려면 더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게 너무 무서워. 근데 이거를 다 인정해버리면 본인만의 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고개를 돌리고 있는 그런 개 찌질한 분이죠. 참.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용기가 없는 겁쟁이? 쫄보?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더 볼게요. I'm so attracted to you. 봐봐요. 이것도 보세요. 나는 너한테 굉장히 좀 큰 끌림이 있어 라고 해요. 두 분은 실제로 뭔가 좀 속궁합적으로도 잘 맞았을 수도 있겠고요. 육체적으로도 끌림이 굉장히 좀 많았던 관계로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분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되게 좀 외적으로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 귀여운 사람 이렇게 온갖 좋은 수식어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을 되게 조건 없이 좋아해주던, 그냥 좀 있는 그대로 봐주던 그런 좀 해프지 않은 사람 이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I feel you even though we are apart. 우리가 지금 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여전히 좀 느끼고 있어 라고 말을 하네요. 두 분이 어쩌면 연결되는 지금 수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SNS 프로필 사진, 예를 들어 블로그,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염탐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I want to feel that way again. 나는 가끔 우리 과거에 그렇게 좀 티키타카 잘 되고 친구처럼 하하호호 잘 놀고 서로를 좀 놀리고 이러던 순간들이 너무 그리워. 나는 아직도 네가 보고 싶은 것도 사실이야. 예전이 너무 그리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확실히 좀 추억을 회상 중인 카드들이 많이 뜨네요. You don't know how hard it was to let you go. 아휴, 이렇게 좀 미련이 좀 절절한 놈이에요.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모를 거야. 얼마나 너를 놓는 게 힘들었는지 너는 모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쩌면 이 사람이 먼저 여러분들의 손을 놓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조차도 이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놓았다기보다는 본인도 분명히 굉장히 좀 힘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참. 이렇게 생각만 하면 뭐하니? 이 사람은 그냥 진짜 뭔 생각이 이렇게 많아요? 왜 이렇게 예민한 것 같지? 사람이 되게 좀 예민해 보이거든요? 예민충이에요? 이 사람? 찌질해. I hide behind material things. 나는 지금 물질적인 것 뒤에 숨어 있어 라고 말을 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을 들키지 않으려고 일부러 더 단단한 척하고 있고 일부러 더 숨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일부러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있고 더 잘 사는 척 그리고 더
더 열심히 사는 척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아휴, 너무 찌질한데. I feel you leaving me behind. 이 사람은 되려 약간 이렇게 느껴요. 여러분들이 먼저 본인의 손을 놓았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관계에서 나를 버렸다. 그러니까 본인이 좀 버림을 받았다고 되려 좀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이상하게도. The timing wasn't just right for us.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우리는 타이밍이 좀 잘 안 맞았어. 이렇게 말을 해요. 조금만 우리가 더 일찍 만났더라면 혹은 우리가 조금만 더 나이 들어서 만났더라면 뭔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혹은 우리 둘 사이의 어떤 그런 상황적인 문제들이 모두 좀 해결된 뒤에 만났더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데 I hope that you can forgive me one day.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본인을 언젠가는 용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네요. 근데 어림도 없죠. 이놈, 이 사람, 에휴. I tried to run from this connection, but my soul craves you. 보이시죠? 나는 이 연결로부터 좀 도망치고 싶었어. 근데 여전히 내 영혼은 너를 갈구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여러분들한테 끌리는 건 맞대요. I know what I am doing. I play dumb to keep you confused. 이 사람이 되게 좀 여우 같은 사람으로 보여져요. 되게 좀 야가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뭔가 더 순진한 척하고 순수한 척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다 계산을 하고 있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건 이 사람의 계산기의 전략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조금 더 본인에게 끌리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두 분은 어쩌면 좀 어떤 기싸움이나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먼저 연락을 하나 안 하나 이렇게. This connection bores me to death. I need something more exciting. 두 분 사이에서는요. 뭔가 막판에 약간 좀 권태기 아닌 권태기가 왔던 것 같기도 해요. 계속 비슷한 생활 패턴들, 비슷한 데이트 패턴들, 뭐 집 데이트 위주로 많이 했다던가 그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갈수록 약간 좀 권태기가 왔을 수도 있어요. I pushed you away because I do not want the responsibility. 나는 뭔가 당장 책임감을 지고 싶지가 않아서 더 이상 내 인생에서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서 너를 일부러 밀어냈어. 이렇게 말을 하네요. I feel abandoned by you and it is triggering my childhood traumas. 나는 너한테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그래서 내 과거 유년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들을 계속 네가 좀 일깨우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이 어쩌면 좀 과거에 버림받았던 기억이나 크게 대였던 경험들 뭐 전 여친, 전 남친으로부터 좀 버림받았던 기억들 이런 걸로부터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I am afraid that your feelings for me are not mutual. 이 사람이 좀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연락해봤자 받아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뭔가 본인이 연락을 하면 좀 욕을 하거나 좀 뭔가 싸납게 내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여러분들과의 감정이 뭔가 상호 간의 감정이 아닐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 보여요. 본인만의 감정일까봐. It's difficult for me to process my emotions. I am not available right now. 왜 이렇게 회피형 같죠? 이 사람 진짜 회피형이에요? 본인도 본인 스스로의 감정을 잘 몰라요.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본인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잘 몰라요. 왠줄 아세요? 계속 시시각각 변하거든요. 마음이 1분 1초마다 변해요. 근데 어떻게 알겠어요? 이분은요, 좀 본인의 감정을 세탁할 필요가 있어서, 통돌이 세탁기 안에 좀 들어가셔야 할 분 같아요.
통돌이 세탁기 안에 좀 들어가서 탈탈탈탈 몇 번 좀 털리면 어떨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조금 정신을 차릴까 말까. 정신 못 차릴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도. 아휴, 왜 살지? 자,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볼게요. To be continued. 뭐야? 아니, 너무 좋은 카드들이 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꾸려나가고 싶대요. 근데 전제는 약간 이거예요. 좀 물질적인, 재정적인 기반이 잡힌 뒤에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함께 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마음만 같아서는 여러분들한테 달려가고 싶은 감정이 굴뚝 같대요. 이 하늘 다람쥐 보이시죠? 이 하늘 다람쥐가 날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지금 굉장히 좀 육체적인 끌림이든 욕망이든 간에 크게 느끼고 있는데 왠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느끼는 것 같기도 해요. 뭐 본인의 상황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여기 카드에서도 보이시죠? To be continued. To be continued가 무슨 뜻이에요? 이어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잇고 싶다. 다시 한번 연결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그 때가 된다면 본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다짐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의 흐름 좀 볼게요. 이 사람과의 흐름. 근데 제가 아까부터 느끼긴 했는데 혹시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삼각관계나 어떤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두 분이 약간 좀 비밀 관계라든지 아니면 두 분 사이에서 어떤 제3자가 있다던가 약간 그런 느낌도 들긴 하네요. 자, 조금 기다려야 될 수는 있어요. 이렇게 확실히 뜨네요. 엄청 빨리 연락이 올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7주차에서 8주차쯤에 먼저 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시그널이 확실히 있고 먼저 확실히 연락이 올 것이다. 그리고 두 분은 마침내 좀 안정적인 사이로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시기는요. 이 영상을 본 시점으로부터 7주차에서 8주차예요. 네, 그래서 한 2달 정도는 기다리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굳이 이 사람을 기다려야 될까요? 그것 좀 볼게요. 굳이? 근데 여러분들 자체가 좀 인기가 많으신 분들 같아요. 좀 여러분들 좋다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더 많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 주변에 좀 깔짝대는 사람도 보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굳이 이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아닌데. 이 찌질한 이분은 너무 쫌팽이 같거든요. 쫌팽이를 굳이 만나셔야겠다면 저는 굳이 말리지는 않겠지만 제 동생이라면 도시락을 싸들고 엄청 바리바리 싸들고 말리긴 할 거예요. 네. 하지만 뭐 기다리실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부터 제가 느끼긴 했는데 이분 좀 정신이 조금 오락가락하고 이상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이분에게는 살짝 정신병원을 가보는 걸 추천드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요. 한번 정신과 가봐라 이러면서 다시 한번 연락이 온다면 꼭 서울의 유명한 정신과 추천드려보세요. 네, 서울의 유명한 정신과 리스트 한번 쭉 뽑아서 추천드려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참. 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도 뽑아드려볼게요. 지금 굉장히 좀 슬픔에 잠겨있고 아무것도 이 사람 때문에 못하고 있으신 분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카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 자신을 먼저 돌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러 더 일에 빠져서 살거나 일부러 더 워커홀릭처럼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해라.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이 사람을 기다리는 건 그냥 좀 곁다리로 기다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 사람에게 올인하지 마시고요. 뭐 어쩌면 여러분들 인생에서 다른 새로운 사람,
다른 좀 도파민이 도는 새로운 요소가 없어서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을 채워줄 만한 새로운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그래서 이분과 더더욱 비교가 많이 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운명에 맡기리라 라는 마음으로 좀 편안하게 마음 편히 지내고 계시면 알아서 이분이 다가올 걸로 보여집니다. 알아서 자기가 질질 짜면서 다가올 거예요. 이놈은. 에휴, 여러분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이 성질머리를 받아주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고 제 리딩이 좀 도움이 되셨다고 그리고 좀 재밌으셨다면 제 리딩이 좀 활력이 되셨다면 복채로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회원 가입, 슈퍼챗 모두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회원 영상을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영상이 20개가 넘고요. 조금만 업그레이드 하시면 저한테 직접 댓글로 상담받으실 수 있는 좋은 컨텐츠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네, 카톡 유료 상담 링크로 문의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모든 점과 타로는 복채가 있어야만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들 잘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댓글로 본인의 소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